네, 안녕하세요. 테라비트 솔루션즈 이승재입니다. 오늘은 전송선로 모형을 이용해서요. 전송선로 트랜스미션 라인의 임피던스, 특성 임피던스에 대해서 이론과 그리고 실험을 통해서 더 확실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CB나 케이블, 커넥터 같은 그런 이제 우리가 고속 신호를 전송하는 전송 선로에서요, 임피던스나 특성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의 개념과 정의를 먼저 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만든 전송 선로 모형이 있어요. 그 모형을 이용해서 우리가 특성 임피던스 혹은 임피던스를 설계를 해보고 실제 값이 맞는지 측정을 해보는 그런 실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글에서 임피던스라고 검색을 하면 여러 가지 이제 컨텐츠들이 올라올 텐데, 그 중에 이제 위키피디아에 올라온 임피던스에 대한 설명이에요. 네, 매우 훌륭한 설명이긴 한데, 실제 이제 이런 학문적인 이런 접근은 우리가 다루는 이 디지털 신호에 대해서는 직관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이 임피던스는 우리가 디지털 신호를 다룰 때 직접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주파수 도메인보다는 우선 타임 도메인에서 개념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느 IC에서 아웃풋 버퍼에서 이제 트랜스미션 라인, 지금은 그림상으로 케이블처럼 생겼죠. 좋습니다. 케이블이든 PCB에 트레이스든 상관없어요. 이런 트랜스미션 라인으로 이제 신호가 출력이 돼서 인가될 때에 우리가 이 트랜스미션 라인을 하나의 덩어리로 본다면요. 신호가 인가될 때 그 신호가 트랜스미션 라인에 걸리는 전압이 있을 거예요. 그 전압을 우리가 V라고 하고, 그 V는 버퍼에서 출력되는 전압이 버퍼가 가지고 있는 내부의 출력 임피던스, 여기까지가 IC가 되겠죠. 출력 임피던스와 그리고 이 트랜스미션 라인이 가지는 어떠한 임피던스, 그 임피던스의 비율에 의해서 어떤 크기의 전압이 트랜스미션 라인에 걸려서 전송이 될 거예요. 이때의 임피던스를 우리가 이 트랜스미션 라인의 입력 임피던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것이 바로 이 트랜스미션 라인의 특성 임피던스예요. 그래서 다리 그림이 있죠. 트랜스미션 라인은 마치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계곡 사이를 가로지르는 다리와 같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다리를 사람이 건너가는데 사람은 곧 신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호가 여기서부터 저쪽 산 중턱까지 연결되어 있는 좋은 혹은 좋지 않은 트랜스미션 라인이라고 불리는 다리를 통해서 신호가 한 발 한 발 이제 건너가게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굉장히 빠른 이제 전자가 진행되는 속도로 가겠지만, 저는 천천히 슬로우 모션으로 신호가 진행되는 과정을 한번 보면서 임피던스도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그 전에 우리가 전류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유의 경우 건전지와 꼬마 전구를 우리가 전선으로 연결을 해서 하면 불이 들어오겠죠. 자, 이때는 DC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건전지에서 DC 전류가 위에 플러스 케이블을 타고 와서 다시 마이너스 쪽으로 전류가 흘러 들어가죠. 이것이 이제 전류의 흐름인데, DC에서는 이처럼 와이어를 따라서 전류가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변화하는 신호들이요. 트랜지언트한 신호나 AC 신호는 어떨까요? 이때 전류 흐름 어떨까요? 우리가 스위치를 달아서 이 DC 전류를 순간적으로 ON시키고 오프시키게 되면 그 순간에 DC가 흐르다가 오프되면 떨어질 것이고, 다시 떨어져 있다가 스위치를 ON시키면 다시 DC 전압이 올라갈 거예요. 자, 이런 상태는 마치 디지털 신호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위치가 ON되고 오프되는 이 순간에는 전류가요, 이 와이어를 따라서 흐르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처럼 위에 시그널 와이어와 밑에 리턴 와이어, 그라운드 와이어 사이를 통해서 그 순간에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기억을 하시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신호가 트랜스미션 라인, 즉 다리를 지나서 진행되는 모습을 슬로우 모션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위가 시그널 라인이고요. 밑에가 그라운드 혹은 리턴, 전류가 리턴되는 라인 혹은 플레인입니다. 어느 전압을 가진 신호가 트랜스미션 라인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요, 올라타게 되면 물 밀듯이 신호의 변화하는 순간이 계속 진행되면서 신호가 진행될 거예요. 그런데 이 신호가 변화하는 구간이 지나온 다음에는 위에는 플러스로 밑에는 마이너스로 충전된 것 같이 되고요. 그 순간에는 충전되는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 현상은 마치 캐패시터가 있는 것과 같이 캐패시턴스를 충전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이때 전류에 의해서 그리고 인가되었던 전압에 의해서 임피던스라고 하는 게 이제 정해질 거예요. 이 전류는, 즉 캐패시터를 충전하는 전류는 일단 Q, 즉 전하량, 충전량이죠. 충전에 관한 양에 따라서 커지고 작아지고 할 것이고, 그것은 또 캐패시턴스와 전압에 따라서 충전량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다시 전류의 정의에서 정리를 해보면 결국 캐패시턴스, 이 트랜스미션 라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순간적인 캐패시턴스와 전압에 따라서 전류가 정해지게 됩니다. 다시 우리가 이 오음의 법칙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래서 속도는 진행되는 속도는 이제 정해지게 되겠죠. 그리고 나면 이 시그널 라인과 그라운드 혹은 리턴 패스 사이에 존재하는 캐패시턴스의 양에 따라서 임피던스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이제 하는 관계가 되겠죠. 그 임피던스는요, 이 신호 라인을 따라서 이 신호가 이 앞부분에서 변화할 때는 이 순간에 임피던스가 존재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신호가 이만큼 진행되면 이 변화하는 이 순간에 또 다른 임피던스가 존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신호가 변화하는 그 순간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임피던스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임피던스를 순간적인 임피던스라고, 인스턴테니어스 임피던스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트랜스미션 라인의 순간적인 임피던스를 정의하는 것은 캐패시턴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어느 순간에 전류가 흐르고 그 전류의 양에 의해서 이 순간에 임피던스가 정해지게 되는데, 그때는 캐패시턴스, 이 순간에 위에 플레인의 이만큼과 밑에 플레인의 이만큼이 마치 두 도체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때의 캐파시턴스는요, 유전율, 이 도체 사이에 존재하는 무엇, PCB 같은 어떤 저전체, FR4 뭐 이런 저전체가 되겠죠. 케이블 같으면 걔를 싸고 있는 어떤 또 저전체가 있을 것이고요. 어떤 구조든지 케이블이나 커넥터나 PCB상의 이런 신호 라인과 전류가 리턴되는 리턴 혹은 레퍼런스 플레인 사이에 존재하는 것의 유전율에 의해서 캐파시턴스가 정해지게 되고요. 당연히 면적이 넓을수록 캐파시턴스는 커지고, 그리고 그 거리가 짧을수록, 즉 낮을수록 캐파시턴스가 커지게 됩니다. 이런 관계를 우리가 머릿속에 두고 한번 다음 슬라이드를 보도록 하실게요. 네, 이번엔 좀 변화가 됐죠. 트랜스미션 라인에 제가 임의로 변화를 줘봤습니다. 자, 요 앞에 부분, 그리고 이 부분에 시그널 라인을 제가 뭐 높이와 폭을 가변을 좀 해서 그때그때 어떻게 될지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처음에 신호가 요 앞부분에 있을 때와 계속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진행될 때에는 특성 임피던스가요. 임피던스가요. 순간적인 임피던스들이 이때의 어떤 임피던스 값을 가지고 있었다면, 자, 그 다음 이 부분에서는 거리가, 즉 H가 커짐으로 해서 캐파시턴스가 작아지겠죠. 그러면 임피던스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임피던스가 더 이렇게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는 면적이 커진 거죠. 면적이 넓어지면서 이 부분에서는 캐파시턴스가 올라가고요. 따라서 임피던스는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임피던스는 내려가고, 자, 이 가느다란 신호 라인 부분에서는 마찬가지로 A가 작아진 거죠. 그러니까 캐파시턴스가 내려가고 임피던스는 올라가겠죠. 이렇게요. 자, 위의 그래프가 이러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전송 선로의 임피던스, 순간 임피던스들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런 이제 그래프가 될 거예요. 실제 이와 유사하게 우리가 PCB 케이블 커넥터로 구성되는 트랜스미션 라인에는 이와 유사하게 순간 임피던스들의 변화가 실제 목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두 도체 사이에 존재하는 캐파시턴스를 가지고 임피던스를 설명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 캐파시턴스와 더불어서 이 신호 라인이 가지고 있는 어느 순간 어느 길이, 짧은 길이 사이에 그 안에 존재하는 이런 인덕턴스들도 같이 조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의 임피던스는요, 직렬로 존재하는 인덕턴스와 병렬로 존재하는 캐파시턴스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 순간 임피던스들이 그때그때 신호가 지나가면서 그 변화하는 그 순간순간에 임피던스들이 계속 발생을 하면서 이 트랜스미션 라인의 임피던스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순간 임피던스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특성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처음에 정의가 되기를, 특성 임피던스는요, 이런 순간 임피던스들이 길이를 따라서 동일할 때 그 값, 동일한 하나의 값, 그 값을 특성 임피던스라고 정의를 하기로 했고요. 예, 이렇게 되어져 있는 전송 선로들을 우리가 임피던스가 컨트롤드 임피던스 상태의 전송 선로, 즉 훌륭한 전송 선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동초 케이블을 보시면 구조적으로 어느 부분을 보아도 그죠? 어느 부분을 보아도 구조가 똑같죠. 그래서 임피던스가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케이블의 특성 임피던스는 예를 들어서 50옴이다 라고 하나의 숫자로 특성 임피던스 값을 정의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부터 실험을 해볼 건데요. 여기 트랜스미션 라인 모형이 있고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마이크로스트립과 매우 유사하고요. 단 시그널 라인과 트레이스와 레퍼런스 사이에 아무런 절연체가 없이 공기층으로 절연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 트레이스의 폭과 그다음에 두께 그리고 시그널 트레이스와 레퍼런스와의 사이인 H 이 관계에 의해서 임피던스가 정해질 것이고요. 또 하나 덧붙여서 이 두 도체 사이의 유전율은 공기이기 때문에 1입니다. 유전율 1을 가지고 있는 이제 공기라는 절연체를 사용한 그런 마이크로스트립과 유사한 구조이고요. 측정은 이쪽에 있는 TDR 장비를 이용해서 이 트랜스미션 라인을 따라서 우리가 시간축으로 임피던스의 순간 임피던스들의 분포되는 그래프를 측정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그널 트레이스와 밑에 레퍼런스 플레인과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볼 건데요. 여기 이 나무 토막을 이용해서요. 높이가 약 24mm 정도 되는 나무 토막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일정한 높이를 맞춰주도록 할 거예요. 신호 라인이 PCB의 탑이나 바텀, 즉 표면에 있는 이런 마이크로 스트립 구조에서의 임피던스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이런 공식으로 해서 임피던스가 정의가 되고요. 변수는 유전율, 이 절연체의 유전율과 이 높이요, 도체와 레퍼런스 사이의 높이, 그리고 이 도체의 두께, 그리고 폭, 이 변수가 가장 크게 이 트랜스미션 라인의 임피던스를 좌우하는 그런 변수가 될 겁니다. 저는 계산을 수동으로 하지는 않고요. 이런 계산 툴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께가 그 절연체의 두께가 24mm였죠. 그래서 24mm 그리고 도체의 두께요. 두께는 0.5mm 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전율은 그 사이가 지금 아무런 절연체가 없기 때문에 공기의 유전율인 1,
1을 넣도록 할게요. 폭은 50mm, 5cm 짜리고요. 길이는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순간적인 임피던스를 계산하기 때문에요. 상관은 크게 없어서 대략 놓고요. 이 상태에서의 우리가 임피던스를 계산을 해보면요. 86옴 정도가 임피던스 계산이 되고 있네요. 네, 이제 신호가 트랜스미션 라인을 지나가면서 임피던스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이가 24mm인 샘플의 임피던스는요, 네, 요게 트랜스미션 라인 구간이죠. 그 임피던스는 약 83옴, 82옴 정도의 임피던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높이를 다시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약 11mm 정도 높이가 되는 다리를, 트랜스미션 라인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거리를 약 한 10mm 정도 조정을 합니다. 나머지는 동일하고, 거리를 우리가 낮췄을 때 임피던스는 약 48옴 정도가 나와요. 이 거리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요. 대략적인 거리이기 때문에 요 금방 될 텐데 대략 48에서 52, 네, 약 50옴 근처의 임피던스가 나오게 되면 정상인 거죠. 네, 이것도 한번 우리가 측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같은 셋업으로 이번에는 11mm 짜리를 측정을 해볼게요. 예, 11mm 높이의 트랜스미션 라인은 약 51옴 정도의 임피던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높이의 임피던스 차이를 비교를 해보면 분명하게 임피던스 변화가 높이에 의해서 변화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